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저희 스폰서이신 최영준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오토파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좀 제목을 좀 되게 굉장히 방대하게 지어봤는데 그 이유가 일단 제목만 멋있고 안에는 별 내용이 없다는 거 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오토파지는 이제 생리적으로 저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면역적인 측면에서는 이 오토파지가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거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오토파지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파지가 암세포를 촉진할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파지가 암세포를 억제하는 반면 또한 암세포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오토파지가 이제 화가 되게 되면은 이 암세포가 촉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활성화된 오토파지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저만의 좀 뇌피셜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목은 내 몸이 아프다면 오토파지의 두 가지 얼굴, 오토파지의 종양 억제, 그리고 종양 촉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오토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하거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 저희 몸 안에서 저희 특히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서 이제 ATP, 즉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그러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이상이 생긴다, 기능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아포토시스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잘못된 아포토시스는 이제 암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말은 미토콘드리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공장, 즉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제 곳이고요. 미토콘드리아 부산물,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저희 몸 안에서 이제 ATP, 즉 에너지와 함께 저희가 이제 들여 마시는 이제 산소 중에 약 3%를 활성산소 또는 이제 ROS라고 해서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해서 이러한 활성산소를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의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 미토콘드리아는 당연히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아포토시스가 타이밍에 맞지 않게 잘못 이렇게 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포토시스가 도대체 뭐냐? 아토포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토포시스라는 거는 이제 세포 자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세포 자살을 오토파지가 바로 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아포토시스라는 거는 저희 몸 안에서 암세포 또는 세포 분열이 잘못되어서 기능이 망가져 있는 세포 또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이 아포토시스 시스템이 이제 매일같이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사멸 또는 세포 자살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암세포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 아포토시스로 인해서 암세포가 이제 자가 이제 세포 자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세포가 활성되고 활성이 이제 억제가 되고 이제 전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 억제 그리고 자살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이상, 기능 이상으로 일어날 경우에 계속적으로 저희 몸에서는 이 활성산소, 이 ROS와 같은 불안정한 화학 물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활성산소. 저희가 이제는 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이 활성산소의 굉장히 과다한 발생으로 인해서 아포토시스가 저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일부에서만 일어난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뇌신경 세포 안에서 아포토시스가 발생될 경우에는 당연히 심각한 퇴행성 뇌질환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평소 대비 이 미토콘드리아는 ROS, 즉 활성산소를 무려 정상 수치에 대비 10배나 많게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된 활성산소는 이 저희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서 핵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핵 안에 보시면 저희 DNA가 있는 거죠.
DNA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을 촉진시키는 유전자 변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네, 암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토파지가 이제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죠. 암세포를 억제시킬 수 있고 암세포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암세포 내에서 이 오토파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파지는 저희가 이제 암 치료를 이렇게 진행할 때 오히려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암세포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진행된 이후에는 오히려 이 저희 그 세포 안에 이 암세포가 굉장히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 안에서 종양세포의 생존에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즉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오토파지입니다. 그래서 이 암 진행 환경은 여러분도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산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바로 이 암세포인 거죠. 하지만 이 오토파지가 과활성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암을 잘 이렇게 살려낼 수 있도록 이 세포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바로 오토파지 과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정상세포 대비 이 암세포에서 오토파지 활동이 굉장하게 이제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 제약회사에서는 오토파지를 항암 기능을 이제는 사용해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오토파지가 생리학적 면역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오토파지가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즉 면역 기능에도 이제 이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T세포와 같은 대식세포와 같이 이런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오히려 고려할 때 종양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은 이 오토파지로 인해서 좀 이렇게 그닥 큰 효과가 이제 없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히려 오토파지가 과활성화하게 되면은 암 치료를 이제 방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서 암세포를 저희가 이제는 보면은 방사선을 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을 조사한다거나 또는 항암제를 사용할 때 오히려 이 오토파지가 과활성화하게 되면서 암세포 생존에 오히려 더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암세포가 스스로 복원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토파지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예, 개체에 필요한 저희 정상적인 세포까지 이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자가 포식이 이제 일어나서 암세포와 더불어서 이런 정상적인 세포에도 이제 오히려 피해가 가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황소개구리인데요. 이 황소개구리처럼 이 암세포의 이제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으신데 이 황세포는 이 보이는 대로 되게 굉장히 닥친 대로 다 잡아먹죠. 그래서 이 오토파지 암세포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종양 안에서 이 오토파지가 과활성화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암세포 대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 암세포는 이 자기 이제 세포의 질량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이라든지 지질, 핵산, 그리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오토파지는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러한 대사 과정에 물질을 공급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합성 과정과 이제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계속적으로 암세포에 이제 공급을 하는 게 바로 이 오토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암 환자에게 단식을 통해서 오토파지 활성화를 해도 되는가라는 좀 이렇게 질문 또는 이렇게 그 문의를 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뉴트라이트 이제 건강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반건강인을 저희가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모든 현대인들, 즉 학업 업무, 육아 등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 ROS, 즉 활성산소에 다들 이제 모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현대인들,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 저희의 이제 타겟인 거죠.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만약에 암 환자가 만약에 단식만 진행한다, 그러면 오히려 오토파지가 더 과다하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오토파지가 이제 많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이제는 그 기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오작동인데요. 따라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오작동이 될 때 바로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를 오히려 이제 줄이는데 이제 그런 초점을 좀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ROS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네, 이 유튜브에 보시면은 항산화 성분 파이토케미컬이 암세포를 억제한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이토케미컬은 암세포에 어떤 작용을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양된 정상세포에 발암물질을 넣어 암세포를 유발한 후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한 지 만 하루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암이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서 작용한다.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자극해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들고 혈관 생성을 차단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침범도 막음으로써 전이의 위험성도 낮춘다. 또한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도 한다. 그 물질들이 상당수가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인체 질병, 또 특히 암의 그 주범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라든지 염증을 완화시킴으로써 그 암 예방 효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해서 그 파이토케미칼들은 그런 단순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 외에도 어떤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억제하거나 또 발암물질의 몸박 배출을 촉진하고 이미 생긴 암세포의 그 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갖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러한 과다 발생한 ROS, 즉 활성산소가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에 다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활성산소를 감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 항산화 영양소 이제 용사들 에이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 섭취하고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더블 X 등을 이제 저희가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는 게 좋겠다. 단식과 더불어서 섭취를 해준다면 굉장히 저희한테 이제 오토파지의 활성화 그리고 또는 정상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 좀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또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